우선 1부에서는 이 베트남 극장 시장 및 이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이 금융 투자적인 관점에서 이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안녕하십니까. 베트남 경제TV의 오대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베트남에서 리메이크한 한국 영화를 주제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베트남에 있으면서 TV를 틀면 한국 방송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한국 드라마도 더빙된 게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이 음이 비슷하다 해서 잘 찾아보면 베트남 음악인데 한국 음악을 리메이크한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사실 베트남에서의 이 한류의 영향력은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사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 슈퍼스타 B 이랬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원더걸스도 굉장히 미국에서 유명하다 그랬었는데, 제가 딱 그 시점에 미국을 갔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미국에 딱 갔던 그 시점에는 사실 제 미국 친구들은 원더걸스랑 B를 전혀 몰랐습니다. 오히려 알았던 게 누구였냐면, 이제 최경주, 골프 선수 최경주 씨라든가 추신수 야구 선수를 오히려 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류 하길래 사실 믿지를 않았습니다. 믿지를 않았었는데, 제가 베트남에 딱 왔을 때 정말 깜짝 놀란 게, 우리의 그 태양의 후예 있지 않습니까? 저는 드라마나 영화, 예능을 사실 잘 보지는 않는데요. 정말 짬이 나면 그 친구들이 모여서 이 태양의 후예를 보고, 실제로 길거리에 가다 보면 정말 한국 미디어에 대한 마케팅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광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실제로 좋아하는 거 정말 사실이고요. 이 한류의 영향이 확실히 있고, 그리고 그 런닝맨인가요? 그 예능, 그것도 오히려 제가 잘 모르는데 너 무슨 누구 닮았다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모르는 연예인 이름을 외우고 있을 정도로, 사실 이 동남아에서의 이 한류는 그냥 저의 주관, 저의 체감에서 미국과 비교를 했을 때 저는 과장이 조금은 돼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정말 신빙성이 있을 만큼, 제가 느낄 만큼의 이 한류가 확실히 유명하고 인기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눴습니다. 우선 1부에서는 이 베트남 극장 시장 및 이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이 금융 투자적인 관점에서 이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그리고 2부에서는 이 한국 영화를 리메이크한 베트남 영화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드릴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 예고편이라든가 짧은 부분을 저희 편집해주는 친구가 편집을 해서 좀 이걸 시청해주시는 분들이 좀 더 재밌게 바라보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제 베트남 극장 시장 및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실 만한데요. 이 CGV를 발음으로 세가베라 합니다. 세가베. 베트남에서 세가베라고 하는데, 저는 세가베 간다 그러길래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나 처음에 이해를 못했었어요.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CGV 간다 이 말이더라고요. 실제로 베트남에 굉장히 CGV가 많은 건 사실이고요. 롯데시네마도 굉장히 많고요. 이 둘의 점유율이 사실 CGV가 40% 이상까지도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그 외의 기타적인 베트남 계의 회사들이 많이 추격을 하고 있는 상태고, 이 한국계의 영화관이 어떻게 보면 퍼스트 무버로서 더 빠른 플랫폼 선점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각축장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소셜 미디어 시장에서 이 영화 시장이 어느 정도 차지를 하나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베트남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스마트폰 보급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 약 80% 정도에 육박을 하는데, 그래서 즉 이 손바닥에 미디어를 잡는 게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했고, 실제로도 이렇게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리고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이제 동영상을 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베트남에 여행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국보다 스마트폰을 더 많이 해요. 한국은 그래도 일할 때는 스마트폰을 잘 이렇게 보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일할 때도 이제 정말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보고 있을 정도로 스마트폰을 많이 보기 때문에 이 소셜 미디어 시장에서의 영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왼쪽에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이게 논평이라는 뜻이거든요. 선루언이라는, 이게 타올루언이 이제 이 논평이라는 뜻인데, 이 각 영화관이 이 소셜 미디어 시장에서의 이 논평, 의견,
대한 댓글이죠. 댓글 같은 이런 의견에 대해서 점유를 어느 정도 하고 있냐, 즉 마케팅적 역량과 효과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고 있냐라는 지표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CGV가 50.5%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실제로 소셜미디어 시장에서도 마케팅에 성공을 하고 있고, 이 롯데시네마 역시 35.4%로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이제 갤럭시라는 이제 영화관, 그 다음에 이렇게 쭈루룩 기타 회사들이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이 상위 3개 극장 회사가 차지하고 있는 이 소셜미디어 시장에 어떻게 보면 점유율과 같은 거죠. 이런 댓글이라든가 이런 반응들이죠. 반응들 시장이 지금 현재 이 밑에 있는 차트는 이 기간별로 어떻게 변동이 되고 있는지를 차트로 분석을 한 거고, 여기 보시면은 CGV가 54% 정도, 그리고 롯데시네마가 38%, 그리고 갤럭시가 8%. 이거는 상위 3개사만을 뽑아서 이걸 100%화를 한 지표거든요. 그만큼 지금 CGV랑 롯데시네마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부분에 정말 대한민국 사람 한 국민으로서 정말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베트남 분들이 롯데랑 CJ가 한국 기업인지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CJ에 대해서는 잘은 알지는 못하더라고요. CGV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럼 이제 이 매출이랑 이 CGV의 매출이랑 롯데시네마의 매출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제가 분석을 했는데, 사실 극장수에 대한 데이터를 제가 뽑았다가 이게 신빙성이 좀 없는 것 같아서 너무 최신 자료도 아니고 너무 급격하게 상승을 하기 때문에 제가 빼버렸고요. 우선 매출액에 관한 부분은 여기까지가 CJ 부분인데, 이 CJ에는 CGV 비남 홀딩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가장 최신을 찾으려고 찾은 게 2017년 자료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매출액이 2조 5천억 동, 그러니까 하나로 치면은 1200억 원 정도를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이게 영업이익이거든요. 러이뉴원 영업이익인데, 이 영업이익이 지금 71억 정도로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안정적으로 경영을 하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롯데시네마 같은 경우에 이 자료는 제가 이제 좀 믿음이 가지 않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이 롯데시네마 체계, 이 전체적인 체계에서 이 한국 시장을 T2종, 이게 한국 시장이면 빠꼼, 이게 포함하다거든요. 포함하다. 그러니까 한국 시장을 포함한 데이터밖에 없더라고요. 사실 CGV는 2017년 이전까지는 자료가 많았는데, 그 이후의 자료를 제가 못 찾아서 2017년 자료로 우선 개수를 하고, 한국에 있는 네이버를 제가 또 찾아봤는데 비슷하더라고요. 비슷하게 이 정도 매출이 나왔고, 그래서 이게 충분히 참고할 만한 자료가 되실 거라 생각을 하고, 이 롯데시네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베트남 동으로 15조 동, 한국 시장까지 포함이 된 거죠, 이거는. 그래서 한 8천억 정도 매출을 올렸고요. 그리고 이 영업이익은 300억이 좀 안 되게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 이 CGV가 지금 점유율의 한 40%를 차지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저희가 이 시장을 추정을 해보면 우선은 3천억 정도가 되는 시장이죠. 3천억 시장. 이 3천억 시장이면 사실 아주 큰 시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베트남이 사실 가처분 소득률이 올라가고, 이건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아주 좋은 마진은 아니잖아요. 왜냐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시장에 대해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은 결국은 초격차 전략을 저는 쓰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롯데랑 CJ가, 그리고 삼성, 뭐 대부분 대기업들이 그러지만 결국은 격차를 벌려놓기 때문에 이 상점, 그러니까 이 상권을 먼저 이 점유를 하고 규모화를 한 다음에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는 전략, 이 패턴을 굉장히 많이 가져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롯데도 그렇지만 특히 CJ 같은 경우에는 이 문화 플랫폼에 대한 집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 플랫폼을 통해 제가 생각할 때 올리고자 하는 시너지는 결국은 판관비적인 부분과 이 기업에 대한 이미지 마케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결국 이 CJ와 롯데그룹의 공통점이 있다면 B2C의 역량이, 사실 롯데 같은 경우에 화학 부분도 굉장히 크긴 한데 사실은 B2C에 대한 시장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 CJ 같은 경우에는 특히 B2C 역량이 훨씬 강한 회사고요. 그럼 이런 B2C 시장에서의 시너지를 보기 위해 가장 바닥에 있는 이 문화산업을 먼저 접수를 하고, 이 외에 식품이라든가
유통이라든가 그 외에 엔터테이너먼트라든가 엔터라든가 이런 시너지를 연결고리가 있게 바로 보기 위한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점이죠. 그리고 저도 해외에 나가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비즈니스 모델이 하나 더 있다 생각을 한 건 이 한국 영화를 수입을 해서 다시 상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CJ그룹 역시도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배급, 극장 운영, 광고 수입, 뭐 방송사나 타 미디어에 판매를 하는 이런 수익과 그 외에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CGV가 있는 곳 주변에 뭐 이 카페 있지 않습니까? 뚜레쥬르라든가 이런 계열사를 통한 시너지도 이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한국에서 성공을 한 영화 그리고 혹은 실패를 한 영화 이거에 대해 어떻게 보면은 손익분기점을 넘기지 않았던가 넘겼다 하더라도 그거를 베트남으로 다시 역수입을 해서 다시 한번 재가공을 해서 더빙이라든가 자막 처리를 통한 다시 한번 상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장이 생각보다 제가 생각할 때는 손실 방어를 하는데 굉장히 현명한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이 한국 영화를 수입을 해서 다시 재리메이크를 하는 겁니다. 제가 옆에 사진도 놨는데요, 이 수상한 그녀가 한국에서 흔히 흥행에 성공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검증된 영화를 다시 한번 베트남에서 리메이크를 통해 다시 한번 수입 구조를 확대를 하는 거죠. 이런 전략을 통해서 지금 이 베트남에서 CJ와 롯데 시네마가 공격적인 마케팅과 초격차 전략을 위한 투자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베트남에 살면서 롯데 같은 경우에는 롯데백화점이라든가 롯데마트를 축으로도 함께 어떻게 보면 플랫폼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CJ 같은 경우에 CJ제일제당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으며 CJ 대한통운 역시도 1위 물류사를 인수를 할 정도로 지금 공격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런 플랫폼을 잡는, 어떻게 보면 바닥을 다지는 데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 그리고 이 금호 경제를 통해서 결국은 초격차를 벌리겠다라는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면 금융적인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할까? 사실 저는 이걸 딱 하면서 느꼈던 게, 이 CGV가 1200억에 한 70억 정도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아주 좋지도 않지만 사실 나쁘지도 않거든요. 이거 IPO 할 가능성 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신문을 읽기 때문에 이런 기사를 봤던 것도 기억이 나고, 그 당시는 그렇게 관심을 갖질 않고 있었거든요. 제가 뭐 그 많은 종목을 다 관심 가질 순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 CGV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제가 조사를 하면서 사실 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엄청나게 하락을 하고 있고, 지금 적자가 났네요. 적자. 퍼가 완전 무너졌고, BPS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지금 고평가돼 있는 상태임에도 주가가 많이 떨어진 상태고, 지금 보니까 거의 52주 최저가 수준까지 내려갔네요. 그러면 저는 딱 이런 일이 있으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제가 베트남에 오고 제일 좋은 건데, 제가 베트남 실적을 그래도 한국 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언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이 현지의 감각에 맞춰서 많이 뜯어보거든요. 그럼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주가가 왜 이리 흐트러졌지? 라는 생각을 조금 의문을 가졌습니다. 이거를 하면서. 그러면서 왜 주가가 무너졌는지 단순히 실적 하나 때문인지 제가 찾아봤는데, 우선 매매 동향을 제가 외인과 기관 3개월로 봤더니 외인이 이 시기에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물량을 팔았고, 외인이 파는 시기와 같게 차트가 내려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꽤 장기간 이렇게 꾸준히 계속 매도를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수급적인 관점에서는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최근에 이 5월달 매매, 오늘 제가 이거 찍는 날이 5월 31일이거든요. 5월 31일 기점으로 제가 파악을 했을 때도 이제 기관이랑 외인이 꾸준히 팔고 있고, 특히 외인의 보유량이 떨어지는 걸로 봐서 생각할 때 우리가 알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것 같다 라고 해서 봤더니, 역시 전 분기 대비 적자는 아니었지만 이 하락률이 좀 크다고 생각을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 산업이 그렇게 고성장 산업은 아니란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것도 좀 의문이 가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이걸 보면서 사실 CJ가 이 글로벌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전 세계 각국의 인수합병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CGV가 터키도 진출을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생소한 시장까지도 많이 진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실적이 양호한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제 시총이 7천억밖에 안 되고 이게 정말 실적이 IFRS로 외국 이제 자회사 법인까지 묶인 게 맞나라는, 이거는 사실 이 재무구조를 뜯어보지 않기 전엔 모르거든요. 이거는 정말 본격적으로 조사를 들어가야 이제 좀 더 알 수 있는 거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식으로 의문을 가지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실생활에 의문을 가지면서 저는 사실 가볍게 끝내려고 그랬거든요. 그냥 이렇게 뭐 점유율이 이렇고 뭐 CJ, CGV는 이렇고 뭐 IPO 할 거다 이 정도로 끝내려고 했는데 이런 의문을 갖게 되면 저는 이제 스터디에 돌입을 하고, 그리고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의문이 가는 주식에서 결국은 가치주가 나올 때가 많기 때문에 이건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뭔가 공사를 치고 있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보니까 지금 현재 베트남의 경우에도 실적이 악화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79억을 기록을 했다.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017년 자료를 봤을 때 비슷한 영업이익률이 나온 거죠. 제가 이건 한 번 더 깊게 찾아보겠습니다. 그때 같은 경우에도 이런 IPO 이슈가 있고 결국은 CJ, CGV 베트남은 상장을 하지 않는 걸로 지금 나와 있네요. 제가 왜 상장 이거에 대해서 예측도 하고 뭐 기사로도 본 적이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LF 전선아시아랑 저는 느낌을 좀 비슷하게 봤습니다. 이 LF 전선 베트남이 한 매출이 한 4천억 정도 나오고 이런 알짜 어떻게 보면 해외 법인은 사실 상장을 해서 캐시플로우를 끌어들이는데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상장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기사를 좀 봤더니 제가 여기서는 뭐 특별한 걸 사실 찾지 못했습니다. 그냥 뭐 꾸준히 투자를 했고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이슈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는 좀 민감하게 움직일 수도 있겠다. 이 스크린 상한제 같은 이런 정책을 좀 영화주에 투자를 할 땐 눈여겨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물량이 빠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뭔가 의문이 날 땐 이렇게 지주사를 봅니다. 그리고 아직 제가 시간 관계 때문에 일부러 넣지는 않았는데 지배구조도 꼭 찾아보거든요. 이거 보니까 CJ의 지주사도 어마어마하게 떨어졌네요. 시총이 CJ가 2조, 3조밖에 안 된다라는 건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완전 저평가, 아무리 실적이 안 나왔다 하더라도 이건 완전 저평가돼 있다 생각을 하고요. 보니까 BPF 0.7이라는 거는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이게 PBR이 0.4고 BPS가 14만원인데 주가가 지금 10만원밖에 안 가고 있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돼서 제가 이 CJ에 대한 기사를 막 읽어봤습니다. 사실 좀 재밌게 봤는데요.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왠지 알았습니다. 이거 제가 관심 종목에 꼭 넣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CJ 관련. 이거 결국 승계 이슈가 있구나.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이 승계 이슈가 있다라는 건 이 지금 주식에 관심이 없는 게 절대 아니에요. 지금 그룹에서 분명 주식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을 거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공사 중이구나, 공사 중.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럴 땐 길게 한 2년 프로젝트 정도로 봅니다. 정말 이 2년간 매수를 하더라도 더 길게 갈 수도 있고요. 왜냐면 그 승계가 언제 제가 이슈가 될지는 모르잖아요. 하지만 이 회사가 저평가된 건 확실하고, 그렇다고 제 소중한 돈을 계속 이렇게 묻어둘 수는 없으니 잔돈이 생길 때마다 저는 이렇게 조금씩 사서 모읍니다. 그리고 이런 이슈에 대해서 이제 모니터를 꾸준히 하는 거죠.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이 주식의 변동을 투자를 하게 되면 이 변동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아무리 적은 돈이든 큰 돈이든. 그런 방식을 통해서 저는 이제 손실을 많이 안 보는 거고요. 한 번에 이제 매수하는 게 아닌 분할 매수 방식을 사용을 해서 이게 바닥점이 어딘지, 그리고 제가 차트만 보고 투자를 하는 건 굉장히 좋아하진 않는데, 이런 경우에는 차트를 꼼꼼하게 분석을 해서
한 번씩 올려줄 것 같네요. 한 번씩 올려줄 때 그 다음날에 하는 걸로. 네, 이거는 제가 보기엔 물량 조정이기 때문에. 네, 왜냐면은 큰 이슈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 나올 이슈는 이 승계 완료 이슈가 있네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관심있게 좀 보는 거죠. 같이 주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제가 이 베트남에서 느꼈던 CJ는 굉장히 일을 잘하는 회사입니다. 이 실제로 마트에 가보면 현지화에도 굉장히 성공을 했고요. 실제로 김치 공장부터 해서 많은 인수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원료 자재를 이렇게 공급을 받아서 직접 생산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그리고 제가 이 베트남에 살면서 느꼈던 CJ는 사실 수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성적인 거기도 하지만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회사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죠. 열심히 일하는 회사거든요. 진짜 일하는 회사, 포장된 무슨 재료 이런 게 아닌 정말 일하는 회사인데 저평가돼 있다라는 건 결국 이 승계 때문이고, 승계 때문에 누르고 있고 공사하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